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의 특색을 담은 사업들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골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에선 수년 전부터 마을 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계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시간 도생에서 공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제의 사례를 통해 마을 간 연계 협력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 교수님, 또 정연배 하늘내리 인제 로컬 투어 사업단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마을 간 연계 협력입니다. 이게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을 간 연계 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게 단합하고 담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개개 마을은 각자 잘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간의 마을 지원 사업이라는 그 유형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공모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간의 경쟁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전체를 보면 오히려 썩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마을 하나로 보면 잘한다고 했던 일들이 지역 전체로 보면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자연 생태 체험 학습을 좀 가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마을 간에 이게 서로 유치하고 싶어서 경쟁이 붙게 마련인데, 서로 이제 저쪽 마을은 이게 잘 돼 있고 저쪽 마을은 이게 잘 돼 있습니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저 마을은 그 화장실도 안 돼 있고요. 저 마을은 그런 체험 학습 시설 없어요. 하는 식으로 서로 깎아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찾아보면은 이쪽 마을은 뭐가 잘 돼 있고 저쪽 마을은 뭐가 잘 돼 있고 해서 서로 필요한 걸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계 협력이 필요하죠. 모든 마을이 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 간의 연계 협력이, 마을 내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게 어느 정도 토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을 간에는 경쟁보다는 서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장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사례로 이 하늘내린 인제 로컬 투어 사업단을 이 대표 사례지로 좀 선정을 하셨어요. 이곳을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선정하는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공통점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제 그 지역에서 같은 일을 쭉 반복해 오면서 신뢰를, 믿음을 쌓아온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 로컬 투어 사업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도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특히 이제 낙후 지역을 좀 바꿔보겠다고 했던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활력 사업의 원래 모델로 제시했던 것이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들 중에 리더를 키우고, 그래서 그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또 연구회 같은 이제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그 조직이 기획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직접 추진해가는 선도 사업이라는 걸 해가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인제군이 그걸 제일 좀 충실하게, 그래서 마을 리더 교육이라는 걸 하고 또 그 마을 리더 교육과 함께 7개 연구회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제군은 이러한 걸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소위 선도 사업들이라는 게 모홈 레포츠, 황태, 그리고 목공예, 그리고 향토 어종, 산림자원, 그리고 이제 사슴 생태. 게다가 이제 그런데 그런 거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와서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나왔던 것이, 그럼 마을들이 있으니 그 마을에 가서 체험 휴양 마을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당시 그래도 선도 마을로 잘 나갔던 마을들을 좀 모아서 그 마을 단위 혁신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도 협력하기 힘든데 마을 간에 이게 잘 될까? 근데 또 보면 여러 번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처음에는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이게 점점 해소돼 가면서 저쪽 마을, 이쪽 마을이 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중간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연구회 수준이었던, 연구회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 대표가 한 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에서 그쪽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가 한 분이 참여하는 이런 삼각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상승 효과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일으키고서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지원을 받던 연구회라는 조직에서 그것이 이제 법인으로 발전하고 법인에서 초기에는 한 6개 마을 참여했었다면 지금 거의 30개에 가까운 인제군을 대표하는 마을들이 다 들어와서 이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사례진 이 사업단을 이사장님께서 또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5년도에 신한력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6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네. 그 6개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혁신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 사례도 연구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농촌 활성화를 시작한 것이 2010년도에는 이제 15개 마을이 참여하는 농촌관광 마을 협의회로 구성이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농촌 체험이 시작이 되고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촌 체험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농촌 체험 관광에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협의회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 단계 도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사단법인 인재 로컬 투어 사업단으로 아예 법인 발족을 하고 여태까지 사업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제의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업단까지 이렇게 구성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을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험객들이 방문하면 요구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사업단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제 모객을 하면서 그 맞춤형 농촌 체험 관광을 체계화하기 위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모아서 사업단을 구성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마을들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 그래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갈등이라던가 문제점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마을 사업을 하는 초기에는 몇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주민들의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거나 이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명성이 없게 이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네. 지역 간의 갈등,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 그다음에 마을들의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궁금한 게 이렇게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본 바로는 이게 상대적 비교에서 출발한 이제 욕심이 과도한 네. 욕심이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 기자님께서는 두 가지 세상을 제가 제안할 텐데 그 두 가지 세상 중에 어느 쪽에 네. 속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네. 첫 번째 세상에서는 나는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남들의 소득은 제 반인 한 2,500만 원을 네. 버는 세상이고요. 두 번째 세상은 그 똑같은 돈 가치지만 제가 1억 원을 벌고 근데 다만 남들은 2억 5천만 원을 버는 세상. 그 두 가지 세상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어느 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남들보다 잘 사는 세상이냐 아니면 그래 돈은 많이 벌지만 그렇죠. 남들만 못 사는 세상 예, 둘 중에 예. 하나를 선택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남들보단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3분의 2 네. 이상 또는 그 많을 때는 한 4분의 3까지가 그쪽 세상을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 네. 사는 세상. 근데 그게 그 입장을 바꿔서 놓고 보면 그 남도 나보다 또 많이 벌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그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결코 그 뭐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서로 조정해 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에서 얘기하는 전국이 개성 있게 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이 바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네. 갈등이 없는 것은 그 죽은 사회거든요. 그 시체들 있는 그 공동묘지에 그 애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없거든요.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을 그 합의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나가는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지역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일단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 간 연계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업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갈등이 또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가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2005년도에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사업단이 운영되기까지 매월 정기회의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자주 만나야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격월제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마을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그 마을의 장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업단하고 같이 갈 수 있구나, 마을들이 다 함께 갈 수 있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간에 서로의 뭐 부족한 점이나 필요한 것들을 그런 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런 노력이나 이런 사업단의 활약으로 좀 해결할 뭐 이런 성과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매월 만나고 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단의 회원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른 마을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도 하고, 항상 이제는 마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업단과 협의를 하고 사업단과 같이 움직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더더욱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일단은 이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얘기 나왔던 것에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자주 모인다는 네.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더라도 항상 같이 모이자 했을 때 보면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이기가 쉽거든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 우리 참여하고 있는 마을들에 있어서는 우리 이 로컬 투어 사업단의 회의에 참여하는 게 가장 내게 좋더라는 우선순위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잘 모이고 있다는 얘기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각 개별적으로는 서로 점이지만 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결국 지역이라는 면으로 이제 채워져가는 활력이 이제 거기 안에 불어 넣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서로 간에 마을이 이제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걸 잘못하다 보면은 서로 똑같은 마을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마을 이런 거 하니까 우리도 저거 흉내내자. 그게 아니라 마을의 개성은 개성대로 그대로 살려가는 것. 그 장점을 살리는 게. 그 냇강 마을은 냇강이 있어서 좋은 것이고 산속 마을은 산이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산에다 또 냇강을 끌어들이겠다고 한다거나 내에다가 거기다 또 산촌 모양을 더 씌운다고 그러면 개성이 서로 사라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을의 개성은 살리되 서로의 장점을 연계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저희 균형 발전 기획에서 보면 공간 부문에 두 가지 아주 핵심 과제들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구는 줄어들지라도 그것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작은 거주 강소 지역으로 변해간다는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을 간 장점을 살려서 연계 협력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해요. 일단 어떤 마을들이 어떤 장점들을 서로 교류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에게 투명해야 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사업단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단과 마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아주 지속 가능하고 뭐 꼭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마을들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뭐 냇강 마을은 냇강에 필요한 뗏목이 있다든가 뭐 하추리 마을 같은 경우는 산촌 마을에 알맞는 것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산일리 같은 경우는 화전민 마을에 알맞는 그런 체험을 네. 한다든가 그런 장점들을 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뭐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저희 농촌 체험이라든가 농촌 관광 그리고 지역 관광과 연계시키면 주민들의 일자리가 좀 안정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이 창출이 되면
어떻게 보면 자잘한 농촌 아니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농촌 그런 걸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교수님도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실까요? 예, 바로 얘기했던 그 어느 마을에는 다 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뿌리가 바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걸로 꺼낼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내깡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서울의 한양에서 쓰는 나무들을 네. 그 뗏목을 통해서 이제 내려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되는 데들이 여기다 하는 그런 전승들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서 그럼 우리 마을에 한번 이게 뗏목을 다시 복원해서 이걸 체험 상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게 이제 내깡 마을의 하나의 큰 상품이 됐던 것이고요. 아까 이제 미산리 같은 경우는 거기 또 내린천 래프팅이 이제 출발점이기도 한데 거긴 또 굉장히 또 물살이 급해요. 그럼 거기에 적합한 체험 도구는 없을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모험 레포츠 연구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이제 리버 버깅이라고 해서 1인용 래프팅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냅니다. 그럼 그건 그 마을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또 다른 데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특화된 자원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인데 네.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첫 단계는 리더 그룹을 이제 육성해내는 단계가 필요하고 사람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의 조직체로서 연구회가 됐건 어떤 요즘 연구회라는 것 같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로컬 액션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사업을 그 안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획하는 과정들을 보면 요즘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라고 해서 그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근본적인 거를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원인을 명확히 진단을 해야 그것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체인지 메이커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구성원들이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는 그 합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 그럼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거 서로 동의를 이끌어낸 가운데서 그게 이제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얘기가 다를 수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공통의 언어를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찾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 우리 마을에 뭐가 있어 하는 그런 그 시각에서 출발할 수 있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있었나? 그냥 마을이 급류면 우린 급류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급류에서는 또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누군가 제안해 줬을 때 그걸 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그 안목이 없는 것이지 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원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일 그게 바로 역량 강화 교육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지팡이를 이렇게 대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이 그러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그것은 바로 관의 우리가 직접 하기엔 어려운 일들 네. 그래서 관의 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 지원을 하되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간섭이나 지나친 간섭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소위 주민의 자치적인 역량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사업단 행보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민과 마을 간의 이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일단 사업단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단이 이제 법인화되고 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마을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그다음에 마을 기업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그분들에게 발굴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그 농촌관광이나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한회사 인재여행이라는 법인을 따로 여행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여행사죠. 네. 주민여행사를 통해서 주민들과 항상 연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과 마을이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고 일거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역이 분권화되면서 이 마을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이 마을 간 연계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